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 112번 두부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을미, 기묘, 정축, 경술, 묘미, 목국이 있습니다. 축술령이 있고요. 가불목을 회하는데 을목이 투간에 있고 경금도 있고, 당연히 격신은 을목, 용신은 개수, 청용신은 간목을 제거하는 경금, 병화로부터 경금을 보호하는 무토, 이렇게 주거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준기 선생이 이 팔자에서 말하는 것은 육친관계 중에서 손 위에 형이 한 명 있고 손 아래 여동생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저항력이다. 처의 내조가 좋았고, 그런데 부자가 된 후에는 처와 반목 무정하다. 운에서 무인운 하고이 부진했고, 정축은 집안이 공공했으며, 병자운 두부장사 시작해서 호전됐고, 을해운 과수원에서 장사를 하면서 재물이 축적됐고, 갑술은 부동산으로 발제, 계유은 크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손실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 사주를 본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주보추용에서 지금 정량이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격신을 취하는 것이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지는 간단합니다. 월이 일단 목이 왕한 월이고, 목국을 이루고 있고, 투간하고, 그 다음에 혼잡한 목 중에 목을 제거할 수 있는 글자가 투간에 있기 때문에 경금, 당연히 이렇게 취하는 거죠. 명을노남에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이런 것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명을노남의 가장 관건은 가장 왕한 노행 또는 가장 유용한 노행, 보호기제가 구비된 오행을 격신으로 하고, 격이 나오면 용신을 선정. 을목을 격신으로 취한 후에 보면 갑과 을이 쟁투하니까 음양혼잡이고 진가가 청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을목이 청할수록 격국이 높아지고 사람의 귀기도 커진다. 어떻게 간목을 철저히 소멸시킬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극하는 것이고, 하나는 태우는 것, 즉 화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보면 경금이 시상에 투출해서 간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강대하게 극하는 것, 갑경이 상극하는 것은 양대 양의 극인이 처절한데, 경금을 보면 무토의 생을 받고 있어 기의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 용신이 유력한 것이 되는 거죠. 원국에서 보면 매우 수준 높은 명제인데, 우리들은 명국의 신용신을 분명히 한다면 어떻게 억만부자인지를 알게 된다. 이 명국의 용신은 무엇인가? 하나는 경금이고 하나는 무토이다. 원국이 없지만 윤회에서 희신 용신 무엇인가? 아까 대운, 세운 용신이 있고, 채용신이 있을 수 있고, 격용신이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개수, 없는 것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개수, 을목 모두 용신이다. 격국을 지키는 것을 통칭하여 희신이라고 한다. 명국의 기신은 무엇인가? 격신을 중심으로 거역하거나 반대하는 것. 하나는 간목, 혼잡이죠. 가신이죠, 가신. 하나는 기토, 하나는 신금, 하나는 정화. 운노급수. 우리들은 희용을 따라 윤년의 대운의 기룡을 판정한다. 명궁이 어떻게 억만부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십신에서 연구 시작하며
십신의 작용, 십신의 심성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생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향점. 주로 청용신의 역할로서 판단하는 거죠. 우선 청용신 경을 돕는 무토를 보자. 정화일주의 무토는 상관이죠. 상관은 무엇을 생각할까? 상관은 사상, 창업, 재물을 만들어내는 것. 무토는 무엇을 생하는가? 경금을 생하는데 경금은 재성이며 따라서 무토로 인하여 에너지가 충분하여 원천이 있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통상 말하는 상관생재라고 하여 모두 부자명, 이게 상관생재죠. 모두 부자명은 아니다. 격과 용신을 분명히 취하고 나서 상관생재가 부자명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관과 재성이 모두 희용신이나 어떤 희용신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원활하게 발휘되는 사주 구조라면 부자의 명이죠. 발재 여부는 희기로서 결정하는 것이고 통상 말하는 일간 강약으로 따져서 신왕이면 재관을 감당한다거나 제다하고 신약이면 제를 가지고 그런 것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평준에서 말하는 격국법상 상관생재이면 부기가 오고 재성의 인성이 배합되는 재성 배인 등으로 인하여 배인 등으로 발재를 논하는 것은 아니다. 격국론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법법으로 아니면 구시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재성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봐 주된 원인이 상관생재이고 상관 모두 명배 희용신이면 발자에 부기하는 것이다. 재성이 최종 지향점이면 부를 지향하니 부자의 명이 된다. 이 명조의 재성 경금은 재부를 쌓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격신, 을목을 보호하는 중요한 것. 청하게 하니까요. 을목의 이성인 가왕재를 제거하면 을목은 격신, 일생의 어떤 성취 목적, 사업이죠. 격신으로서 일할 권한, 발전 권한을 가지게 되고 유년의 그 운기가 출현하면 권한을 필요로 하면 권한을 얻고 재물을 필요로 하면 재물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원국에서 정한 격국의 고저가 결정하는 것이죠. 즉 명조가 억만의 부를 가진 것은 명국의 격국이 청하게 되는 것이 결정적이다. 학업 군신법은 맹파의 어떤 판단법을 기반하기 때문에 군신맹파로 불러도 됩니다. 묘미 회국의 을목이 투출, 편인격, 경금이 간목을 제하여 청하게 하는 것이 희용신이다. 정편이 혼잡하는데 따라서 학력이 없다. 일시의 축술령, 양고가 형출, 상관, 식신, 재성이 모두 망하고 식신 기토는 을목에 제거되고 상관 무토는 경금을 생하여 재성이 대왕하다. 흔히 재성을 우리가 학업에 도움이 안 된다. 운에서는 재성이 오면 항마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학업을 볼 때는 일단 태극점이 식상이죠. 식상. 그런데 식신 무토는 기신이고요. 식신 기토는 기신이고요. 상관 무토는 희신이죠. 그래서 을목이 기토를 제거하면 그 상관 무토가 청해지고 맑아지기 때문에 학업이 좋고 머리가 좋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을목이 제거하는데 간목이 혼잡돼 있어요. 경금이 간목을 제거하면 또 학업이 좋을 수 있죠. 년월을 중심으로 경금을 보면 약하다.
정규 학력은 연월 중심이죠. 자, 무토가 태극점인데 기토가 혼잡합니다. 을목을 쓰죠. 간목이 혼잡하는데 경금을 씁니다. 모든 게 그 두 가지, 두 번째 무토와 희신이니까 무토, 을목까지 보고 을목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겁니다. 간목이 혼잡하고 있는 상태인데 간목을 제거할 수는 없느냐 보는 거죠. 근데 경금을 쓸 수 있어요. 경금을 쓸 수 있는데 경금 상태를 또 보니까 신금이 또 혼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수를 써서 신금을 설해야 되는 거죠. 개수는 기토와 을목에게 극설돼서 신금을 설하는 것이 불가하고요. 따라서 경을 맑게 하는 것이 불가하죠. 그러면 간목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하게 되고 을목은 맑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다시 기토를 제거하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은 낮다. 태극점 중심으로 2차까지 보는데 3차, 4차 구흥성이 쭉 늘어져 있으면 그 태극점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 태극점과 관련된 인사물의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학업의 태극점은 무토와 여기서는 1차는 무토고요. 2차는 을목이죠. 나머지 을목까지 정하고 나서 나머지 간목이 혼잡하는 거 경금이 제거하고 신금이 혼잡하는 거 개수가 제거하고 그런데 개수는 기토에게 그걸 당하고 을목에 설을 당하고 그러면 개수 3차, 4차인데 이렇게 늘어진 그런데 결국 또 여기에서도 이것이 자기 역량을 발휘 못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극점을 기준으로 2차까지 가면서 2차 이후에 어떤 그 1차, 2차의 글자들을 약화시키는, 손상시키는 그런 글자들에 대한 구흥성이 3차, 4차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그것도 자기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면 앞에 태극점으로 구한 인사물의 상황이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 명조의 흠결은 무엇인가? 지지, 목국, 갑을 혼잡, 미토는 간목의 고지, 기신이 폐구하에 깊이 장되니 호랑이를 기르고 있는 무한이 있다. 기신 폐고인이 제복이 어려워 이 명조의 흠결이다. 기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니 대운윤회에서 출현하면 불길하다. 기신이 원국에서 완전히 제거되거나 극약하면 대운윤회에서 그것이 출현하면 그것을 얻는다. 통변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제거되거나 완전히 눌러진다고 하는 것은 원국에서 이미 그 흉성이 없어져서 이미 나한테 소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운이나 윤에서 오면 도리어 나한테 쓰임이 생기는 겁니다. 기신은 간목이며 당연히 뭐 가신이죠. 간목. 형제 판단하는 방법
체를 기준으로 체신. 그래서 일단 성별을 확정해야 됩니다. 성별. 비견이 동성, 겁제 이성. 이것은 앞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력의 여부는 식상성이죠. 원국의 식상 혼잡, 인성으로 식상을 제거하는 것이 학습성이다. 식상은 사유, 표현, 문화성, 식상 혼잡 시 정편이 제거하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나올 것인데, 다만 이 명조는 정편인도 혼잡하고 더구나 어립적의 인운, 간불목 혼잡, 거류가 없으며 학령기를 봐야죠. 학령기. 그렇죠. 공부 시기에 인성 혼잡으로 가니 타상이 혼란스럽게 되어 근본적으로 공부가 불가. 공부를 싫어하는 어떤 그 정서가 있다. 이운에 연주, 을목, 격실 혼잡, 가운도, 쇠미, 경제상으로 매우 빈궁, 공부할 돈이 없어서 이 상황을 근거로 소시적에 공부가 없다고 판단한다. 혼인을 보면 재성이 처이죠. 하나만 취합니다. 자, 희용신이 경금이죠. 경금. 정제. 경금이 처인데 경금 용신이기 때문에 처죠. 만약 경금이 기신의 경우에는 처로 보지 못한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통상 육친의 부정확한 판단과 희기용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부부 인연은 궁성을 같이 봐야 된다. 경금, 재성이 용신, 명중에 중요 작용을 발휘한다. 부부궁의 축토, 경금의 고지, 고서에서 일이 재고에 좌하면 집안에 금전에 참고가 있다라고 한다. 일이 재고에 좌하고 처에 작은 기운이 있으면 발언권이 약하고, 일이 재고에 좌하는데 처에 좌하면 처에 작은 기운이 있고, 수재여 명, 처의 발언권이 약하고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같이 하며 인정이 없다. 따라서 이 명조의 처는 명조의 사업을 도와 처가요 사업을 도와 성공하게 하는 최대의 공신이다. 착실하게 대량의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후일의 사업을 창조하고 융성하게 하는 조건이다. 축토는 기토, 로건호환이죠. 기토, 본기. 기토는 신금을 생, 처궁이 기신이죠. 신과 경이 혼잡, 재성 혼잡, 불청. 또한 식상도 혼잡, 남명이 식사 혼잡, 재성을 생한 필시 호색한을 부리고요. 축술형, 처궁의 손상, 명주는 사업 성공 후에 조광기체를 망각하고 반목 부정한다. 혼잡이 제1원인이고 제2원인은 축술형, 무정의 형, 인정력이 없다. 천성을 확정하는 방법을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재성 중에서 희신을 찾는 건데 일단 경금이 희신이죠. 이게 태극점이죠. 그런데 경금은 병화가 극하고 신금이 혼잡합니다. 병화의 극은 무토로서, 신금의 혼잡은 개수로서. 그런데 무토는 또 기토가 혼잡하고 있고 간목이 극하고 있습니다. 기토의 혼잡은 을목으로, 간목의 극은 병화나 경금으로. 을목을 취했더니 간목이 혼잡하죠. 이러면 다시 또 병화, 경금. 병과 경을 써서 간목을 제거하면 을목이 맑아지고, 을목이 맑아지면 기토의 혼잡을 제거하고 무토를
쓸 수 있고 무토를 쓸 수 있으면 경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금은 개수는 기토가 극가니까 을목을 쓰고 간목이 혼자면 또 이렇게 병화와 경금을 쓰는 거죠. 그런데 병이나 경금이 간목, 묘미, 목국과 멀리 있죠. 그래서 미치지 못하죠. 간목의 혼잡을 제거하면 불급하고 따라서 을목이 혼잡하는데 무토의 혼잡이 또 기토가 무토를 혼잡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 못하죠. 그래서 개수는 또 극을 잇고요. 그래서 처가 표면상으로는 경금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있어서 기토를 제거할 수 있는 것 아주 맞죠. 그런데 지지나 원근으로 따지면 결국은 간목을 묘미 목국의 간목을 경금이 제거하기가 멀다. 그래서 내면은 막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간목, 인성, 기신 제거가 미치지 못하면 인성의 열성인자가 드러나고요. 병화, 겁재, 기신이 제거가 미치지 못하면 겁재 열성인자. 신금 편재의 기신인데 제거가 불급하면 편재 열성인자. 이렇게 통변하는 겁니다. 운로 중에 용신, 기신. 무인운, 무운은 용신, 도의. 읽어보시고. 을해운, 을목, 군신, 도의. 해운, 해묘미 목국으로 혼잡하지만 간목이 패구하여 불출, 끓인 바가 아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주보이론으로 얼마든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제를 보시면 간신, 임술, 무술, 임술, 신의 갑오. 격신은 무술 화국인데 정화를 취하지 않고요. 자, 임수, 무토가 출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를 취하지 않고 병화를 취하고요. 용신은 병화를 호위하는 용신은 간목을 취해서 임수를 설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무토가 왕하죠. 무토로서 군례신생이죠. 군례신생. 병화를 돕는 간목을 취하는 게 아니고 병화를 설하는 무토를 취하는. 정화는 가신인데 기토로서 설하죠. 술월, 신금 술월, 신금이 당령 불투간, 오술화국, 병정화, 해임수의 극, 무토가 설. 마치 오화가 격신으로 보이지만 병화가 술고에 입고하여 제거가 불가. 병화가 제거 불가합니다. 임수가 간목을 생, 간목이 임수를 설하죠. 간목이 무토를 극하고 목국을 암공. 기신 암공이네. 암공. 그러니까 격신은 병화. 암공을 해서 취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앞에 설명한 대로 술토에 병화가 폐고돼서 제거 불가합니다. 오중 기토가 또 있고요. 그래서 용신은 무토와 간목 간의 영향을 비교한다. 그렇죠? 간목을 쓸 수 있냐, 무토를 쓸 수 있냐를 비교해보자는 거잖아요. 간목은 해미 암공하지만 시의 사지,
양지. 무토는 월의 고지나 화국의 생, 시의 왕지. 즉 임수 귀신을 제거하는 용도는 무토 상관이다. 분묘신생 어쩌고 덕승제. 자, 이건 제가 재무지. 분자지. 재승덕자 용현 단행자. 이 팔자에서 하선생이 자, 독자다, 처가 많다, 일축은 일축년 출사, 정축 병인은 정축년 좋고, 정묘은 병자년 구사일생, 무지는 정유년 패망했다. 이렇게 봤죠.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쭉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는 거죠. 남자 형제에서는 무토가 희신, 여자 형제에서는 기신, 주보에서는 용신, 육친 희기신, 주보 희기신이 다르다는 거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제가 주석에 잘 다루는 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아까 선후 먼저 제거하면 쓸 수 있고, 같은 글자가 어떤 육친의 동일한 대체성일 경우에 후에 오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또 쓰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처라고 했죠. 다처. 태극점 재성 간목 기신. 병화로서 처를 보는데 임수가 극하니까 무토가 처성이다. 계산법은 배우궁 및 배우궁과 연결되는 지지. 연결은 묻혀있지만 천간합, 동일한 천간, 동일한 지지. 삼합, 반합, 인접한 형충. 해수는 3급이고 오와 해가 암합해서 오술화국, 무토 연결. 임수의 영향을 구해서 무토의 영향을 추산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해수의 임수가 3급이고 오해가 암합해서 오술화국, 무토 연결되죠. 임수가 오해, 태지, 술의 관대, 해갑이 적극하니까 차갑, 또 국을 하는 거 차갑. 월지술은 1급, 연지술은 관대 3급, 오술 1급 차갑. 이렇게 하면 임수는 총 7급이 나오죠. 7급. 무토가 임수를 제어하는 것은 간목 재를 통제하는 것은 지지, 대운 지지가 삼합국을 이루면 상반기 운에서도 지지를 보고요. 하반기에서도 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상하 통관하는 거죠. 얘는 오탈자가 있고요.
다음에 외국노인 이유 어쩌는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진운, 무은, 용신운인데 임수 제거, 정유년, 정화가 임수 기신 합류, 임수가 간목을 생해서 무토일급, 병화를 제거, 격용이 사라진다. 유금은 희용수를 천하고 해임갑을 자유롭게 하니 격용이 모두 멸절한다. 정화는 7살이고 겁재 7살인데 격신기준 겁재, 상관인데 격신기준 7살. 다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유금은 비견인데 재성의 움직임, 재성, 관사구설, 생명의 겁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한운상으로 보면 시간 간목이 한운, 간목이 기신이죠. 정제이자 편인, 정제인데 격신기준 편인, 활동이 묶이는 상이죠. 상이라고 하는 건 상법의 상이 아니고 활동이 여기서 말하는 그 상, 이것은 어떤 묶이는 어떤 의미를 추론한다 이런 거죠. 정제와 편인이 기신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활동이 묶이는 것 이런 부분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게합이 있습니다. 무게합. 무토는 갑이 극하고 있으니까 합류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도 약합니다. 인이 바로 극하고 있고요. 또 수국으로 화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무토가 약해서 합류한다. 기사대운의 기토와 간목을 합구한다. 대운지 사화가 갑인의 인을 형하고요. 그래서 갑은 약한 상태에서 쇠로 변한다. 그래서 합구가 되는 거죠. 격신이 합구가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팔자는 을묘, 기묘, 임자, 임인, 갑, 임, 기, 을목이 왕에서 을계, 병무 두 가지로 갑이 격신이냐 을이 격신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볼 필요 있지만 갑, 임수, 기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축은 임신년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정축은 축은 갑술년에 가스 중독돼서 죽었다. 여자친구는 구사시대에 살았다. 이게 하준기 선생이 간명한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우리가 공부했던 주보 이론 체계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여자친구가 살고 본인은 죽었다는 그것을 주보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다 같이 설명은 되긴 됩니다. 근데 한쪽은 병화가 기신이고 한쪽은 병화가 희신이죠.
원국 기준에 아까 말한 대로 병화가 기신이면 눌러야 길하죠. 그 해당 육친에 대해서. 병화는 갑술년 이미 간목에 호위되어 병을 그렇죠. 그래서 여친이 무탈한 거죠. 그래서 격신을 간목으로 해도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유월을 보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 을축은 을은 무인년 교통사고로 죽었다. 수정하는 개수 추정. 격신은 병화, 용신은 간목, 청신은 기토. 그런데 다 손상되죠. 병화도 손상이 있고 간목도 손상이 있고 기토는 천용신인데 도리어 격신을 설하고 있어서 기신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주보로 취한 것들이 전부 좋지 않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격이죠. 여기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인년을 본다면 무토는 무월에서 시작해서 극하는 월에 끝나고요. 이는 인월에 시작해서 신월에 끝납니다. 유년6월법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무인년이라고 해서 무토와 인목이 1년 내에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발자는 임자신해, 정사신해, 주보추용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종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종격이 아닌 정격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남자 형제 둘, 여자 본인이 막내. 기운 경우년 중등 전문학교 합격, 기운 임신년 혼인, 계유년 등력. 병운 병자년 백혈병, 정축년 여름에 죽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격에 있어서 어떤 육친을 보는 방법이죠. 하나만 있는 육친, 부모, 배우자죠. 이것은 종격에서는 그냥 종신으로 봅니다. 종신. 그런데 둘 있는 육친, 형제, 자녀 이런 것들은 종신과 일간과의 음양이 같으면, 종신과 일간과의 음양이 다르면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종신과 일간과의 음양이 같으면, 형제를 본다면 비견, 이 형제입니다. 동성 형제, 동성. 겁재가 이성 형제. 이것은 일간과 종신의 음양이 같은 경우.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양남, 음녀, 음남, 양녀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그런 데서 한번 얼핏 설명을 드렸죠. 자녀인 경우에 일간과 종신의 음양이 같으면 동성 자녀는 식신으로, 이성 자녀는 상관으로, 남녀 모두 같습니다. 남자 여자를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남녀 모두 같이. 일간과 종신이 음양이 다르면 반대죠. 동성 형제는 겁재, 이성 형제는 비견. 동성 자녀는 상관, 이성 자녀는 식신, 이렇게 반대로. 이것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종격에서 하나만 있는 육지는 종신으로 보는데 그 이외에 자녀나 형제는 일간과 종신의 음양을 같이 봐서 같으면 형제를 볼 때는 비견을 동성형제로 보고 이성을 이성형제로 겁제로 보고 자녀는 동성 자녀죠. 그러니까 동성 자녀는 식신으로 보고 이성 자녀는 상관으로 본다. 일간이 경금이고 종신이 간목 종제격이라고 하면 형제 같은 경우는 같죠. 그러니까 형제 같은 경우는 경금이고 동성형제, 이성형제는 신금. 여자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자녀, 임수, 계수. 남녀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일간과 종신 일간이 다르면 종격이 갑인데 일간이 신금이면 그런 것이죠. 종격으로 보는 경우, 정격으로 보는 경우, 육지는 따로 같이 놨습니다. 아직은 유온이죠, 기운. 그래서 운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진학시험에 기신이 신으로 전환하면 상향전을 고려한다. 다만 유년에서도 이런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시험은 식상, 정관이나 관성이나 인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은 식상, 진로, 진로, 진학, 식상이 기준이다. 승진 이런 것은 관운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천간에 합이 있으면 먼저 합을 처리해야 됩니다. 무기합, 각자 합류 부터는 약하고요. 개수는 왕하죠. 그러니까 합류. 개수를 여기서는 지금 제가 약한 걸로, 왕한 게 아니고 약한 걸로 설명을 해왔는데, 지금 묘월에 개수가 장생의 기가 있긴 하지만 설을 당해서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신 묘진천이 있어서 묘가 동하죠. 동할 때 비로소 개수가 진생을 얻으니까, 그리고 수국이 있어서 임수도 있고요. 그래서 왕하다. 이것은
무토는 약하고요. 무토. 개수는 당연히 지금 왕이냐 강이냐 약이냐 셋 중에서 넷 중에서 고르면 일단 개수는 신령을 했죠. 신령. 그렇지만 자진 수국이 있고요. 임수가 있어서 약과 강의 중간이죠.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혼잡은 약화시키죠. 혼잡은 약화시키기 때문에 개수는 이 별도로 설명해 놓은 대로 약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약. 을목, 정인이 격신이고요. 용신이 개수. 무기합을 보면 무토와 개수가 합류된다. 그런데 자, 개수는 올해 장생이나 강하지 못하고 천간임이 혼잡하에 도리어 개수 영향을 감축. 지지 자진 또한 묘진천으로 영향 감축. 강과 약의 경계인데 올해 퇴기. 이것을 우리가 올해 하면 퇴기. 그래서 약하다. 무토는 투간하고 진토의 근인데 근이 수국으로 가버리고 또 천을 당한다. 그래서 약하죠. 합류.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약간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큰 대세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묘올림. 여명이 아들을 세우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육친론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신 무토만 있습니다. 이 팔자는 희신이죠. 천간합 지지에서 묘목 희신이 천파 아들 인연을 파괴한다. 다른 무토를 감축하는 희신이죠. 원국 배합에서는 을목입니다. 묘목. 을목이 자식궁에서 영양, 자식궁과 연결되는 글자에서 영향을 가산한다. 무계합, 자진수국 다 이루어지니까 또 년의 진토, 그래서 지지가 모두가 연결됩니다. 을목을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수의 시지, 자식궁, 자수의 을목은 병지. 자진 차갑하면 급수가 없고요. 진토로서 연결되면 일지, 을목 3급, 자진, 요진천 2급을 차감하면 1급이 남죠. 그리고 년지 진도 두 번 자진, 묘진 그러면 1급, 총 3급. 월지, 묘의 을목이 녹지인데 3급, 그 다음에 묘진천 2번, 그러면 1급이 남죠. 신장, 신장이 엄청 키가 크다고 나왔죠. 신장이 클 것이다. 식신, 식신이 신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채용신, 을목을 보고 그
그다음에 신금이 극하니까 고신이 있네. 신금이 극하는 건 개수가 보고, 그다음에 임수가 혼잡하는 건 무토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을목이 3급, 올해 3급에서 천 2번을 빼면 1급이고요. 을목은 그다음에 년은 관대인데 천하고 국을 빼면 1급. 그다음에 일은 또 똑같이 일지 1급 해서 3급이고, 개수는 천간 1분, 월지 2분, 년지 1분, 그다음에 일지 1분, 시지가 2급. 그래서 (2급 5분이) 나오네. 2급 5분. 술은 무는 천간의 1급, 월에서 분수니까 급수가 없고, 년은 관대인데 묘진천 자진수국 빼면 1급, 일은 진토는 자진수국 묘진천 빼면 또 1급 해서 3급이죠. 3급. 다 합치면 8급 5분이 되는데요. 무게합을 하고 있는 것이 영양이 감축되면 7급 5분. 그래서 7급 5분에서 8급 5분 사이입니다. 175에서 185. 여자로서의 신장 매우 큰 거죠. 딸은 아까도 말씀드린 을목입니다. 을목. 그래서 기온 정묘년, 이 정화가 기토한테 설을 당하고 을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궁의 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아니고 딸, 을목이 보존되니까 딸이 응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